시어머니 주제에 감히 내 남편한테 이래라 저래야. 예진의 손바닥이 순자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찰싹 하는 소리가 거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추석 명절, 온 가족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삼촌, 고모, 사촌 동생까지 20명 가까운 친척들이 모두 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어머, 고모가 입을 막았습니다. 사촌 동생은 젓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순자는 뺨을 감싸 쥔 채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예진아, 너 지금 왜요? 할 말 있어요? 예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허리에 손을 얹고 시어머니를 내려다봤습니다. 마치 벌레를 보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아들 준혁은 옆에서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아내가 어머니를 때리는 장면을 눈앞에서 보고도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입만 벌렸다 닫았다 할 뿐이었습니다. 준혁아, 순자가 아들을 불렀습니다. 제발 뭐라도 해달라는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내의 눈치를 보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준혁 씨, 우리 가요. 이런 데서 밥 못 먹겠어. 예진이 준혁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준혁은 어머니를 한번 돌아봤지만 결국 아내를 따라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쿵,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 안 전체를 울렸습니다. 순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뺨은 여전히 화끈거렸지만 그보다 가슴이 더 아팠습니다. 35해 동안 키운 아들이 눈앞에서 어머니가 맞는 걸 보고도 아무 말 못하고 떠나버린 것입니다. 언니, 괜찮아? 동생 순이가 달려와 순자를 부축했습니다. 순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물만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사실 순자는 특별한 말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준혁이 요즘 야근이 너무 많은 것 같다고 건강 좀 챙기라고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진이 갑자기 버럭 화를 낸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왜 남의 부부 일에 참견이에요? 준혁 씨가 돈 벌어야 우리가 살죠. 아니, 나는 그냥 준혁이 건강이 걱정돼서. 걱정은 무슨 걱정이에요. 댁이나 걱정하세요. 늙으면 조용히 계셔야지 왜 자꾸 끼어들어요? 그 말에 순자가 조용히 한마디 했습니다. 예진아, 아무리 그래도 어른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그 한마디가 화근이었습니다. 예진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하더니 갑자기 손을 올린 것입니다. 사연 들으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당신의 인생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도할게요. 순자는 3년 전 결혼식 날을 떠올렸습니다. 예쁘게 웃던 예진의 얼굴이 아직도 눈에 선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착한 며느리인 줄 알았습니다. 싹싹하고 말도 예쁘게 하고 순자를 어머니, 어머니 하며 잘 따랐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6개월쯤 지나자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말투가 점점 짧아지더니 나중에는 대놓고 반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순자가 해주는 밥도 입맛에 안 맞아요 하며 손도 안 댔습니다. 준혁에게 조심스럽게 말해본 적도 있었습니다. 준혁아, 예진이가 요즘 좀 예전 같지 않더라. 엄마, 예진이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 이해해줘. 준혁은 항상 아내 편이었습니다. 순자는 그때마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들 부부 사이 좋으라고 참고 또 참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건 아니었습니다. 20명 가까운 친척들 앞에서 뺨을 맞다니. 순자는 64년 인생을 살면서 이런 수치를 당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언니, 저런 년은 그냥 두면 안 돼. 동생 순이가 이를 갈았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됐어. 준혁이 얼굴 봐서라도 참아야지. 순자는 아직도 아들을 믿고 있었습니다. 준혁이 언젠가는 정신 차리고 자기 어머니 편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 참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혼자 방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보름달이 환하게 떠 있었습니다. 남편 영식이가 살아있었다면 이런 꼴은 안 당했을 텐데. 순자는 5년 전 세상을 떠난 남편 생각에 눈물이 또 났습니다. 영식아, 나 어떻게 해야 하니? 순자는 그렇게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명절이 지나고 순자의 일상은 더 힘들어졌습니다. 예지는 아예 대놓고 시어머니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아들 부부와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 영식이가 살아생전 마련해둔 32평 아파트였습니다. 순자가 작은 방 하나를 쓰고 준혁 부부가 안방을 쓰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예진이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이 방 좀 비워주시면 안 돼요? 제가 옷방으로 쓰고 싶거든요. 순자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그럼 나는 어디서 자라고? 거실에서 주무시면 되잖아요. 접이식 침대 사드릴게요. 예진은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습니다. 마치 당연한 일인 것처럼. 순자는 화가 치밀었지만 또 참았습니다. 아들 준혁이 옆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준혁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순자가 물었습니다. 준혁은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그게 예진이가 옷이 많아서 그냥 한번 생각해봐. 순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들마저 아내 편을 드는 것이 뻔히 보였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녁도 굶었습니다. 이 집은 원래 자신의 집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30년 넘게 대출 갚아가며 마련한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한테 방을 빼앗기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순자는 서랍장에서 낡은 앨범을 꺼냈습니다. 준혁이 어렸을 때 사진들이 빼곡했습니다. 돌잔치, 초등학교 입학식, 중학교 졸업식. 순자는 준혁을 키우느라 자기 인생을 다 바쳤습니다. 남편 영식이가 사업에 실패했을 때도 순자가 식당에서 일하며 가족을 먹여 살렸습니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순자는 사진 속 어린 준혁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때는 엄마만 보면 환하게 웃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어머니가 뺨 맞는 걸 보고도 아무 말 못하는 겁쟁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순자는 그날 마음속 깊이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뭔가 해야 한다.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예진의 행동은 더 심해졌습니다. 어머니, 냉장고에 있는 거 손대지 마세요. 제가 관리하는 거니까. 어머니 빨래는 따로 해주세요. 같이 돌리면 냄새나요. 어머니, 거실에서 TV 좀 그만 보세요. 시끄러워서 준혁 씨가 모시잖아요. 하루가 멀다 하고 잔소리였습니다. 순자는 자기 집에서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밥 먹는 것도, 화장실 가는 것도, TV 보는 것도 전부 며느리 눈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순자는 우연히 예진의 통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예진은 베란다에서 누군가와 전화 중이었습니다. 응, 엄마. 거의 다 됐어. 시어머니 방만 빼면 돼. 그럼 이 집 완전히 우리 거잖아. 순자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준혁이는 말 잘 들어. 바보같이 맨날 내 말만 들으니까. 시어머니? 그냥 무시하면 알아서 나가겠지. 늙은이가 뭘 어쩌겠어. 예진은 킥킥대며 웃었습니다. 순자는 벽에 기대숨을 골랐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배신감 때문이었습니다. 자기 아들이 저렇게 이용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순자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예진은 처음부터 이 집, 이 재산만 노리고 결혼한 것이었습니다. 준혁을 사랑한 게 아니라 준혁이 가진 것을 사랑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이 꼴을 당하려고 64년을 살았나? 순자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더 이상 참으면 안 됐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으면 정말로 이 집에서 쫓겨날 것 같았습니다. 순자는 동생 순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순이야, 나 좀 도와줘. 언니, 무슨 일이야? 그년 꼬리 잡아야겠어. 순자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자는 동생 순이와 함께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일단 증거를 모아야 해. 그년이 뭔 짓을 하는지 확실하게. 순이는 예전에 법률사무소에서 일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에 밝았습니다. 증거? 무슨 증거? 언니, 그년이 준혁이 돈 빼돌리는 거 확인해봐. 요즘 젊은 것들 그렇게 많이 해. 남편 모르게 따로 통장 만들어서. 순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설마 그 정도까지야. 하지만 베란다에서 들은 예진의 통화 내용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며칠 후 순자는 예진이 외출한 틈을 타 그녀의 방을 살펴봤습니다. 화장대 서랍, 옷장 안쪽, 이불장 구석구석.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그때 옷장 안쪽 깊숙이 숨겨진 서류 봉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순자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이게 뭐야? 순자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통장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예진 명의로 된 통장이었습니다. 잔액을 보니 1억 2천만 원이 찍혀 있었습니다. 1억 2천? 순자는 경악했습니다. 예진은 회사 다닌다고 했지만 월급이 300만 원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1억 2천이나 있는 것입니까? 순자는 서류를 더 뒤졌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준혁 명의로 된 대출 서류였습니다. 신용대출 5천만 원. 순자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준혁이 대출을 받은 적이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진의 서랍에 이 서류가 있다는 것은 예진이 준혁 몰래 대출을 받았거나 아니면 준혁을 꼬드겨서 대출을 받게 한 것입니다. 2년이. 순자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제 확실했습니다. 예진은 처음부터 돈만 노린 것이었습니다. 준혁의 월급을 빼돌리고 몰래 대출까지 받아서 자기 통장에 넣어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순자는 서류들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사진이 흔들렸지만 몇 번을 다시 찍어 선명하게 남겼습니다. 순이야, 나 이것 좀 봐. 순자는 바로 동생에게 사진을 보냈습니다. 순이는 즉시 전화했습니다. 언니, 이거 완전 꼬리 잡은 거야. 이 정도면 준혁이한테 보여주면 끝나. 근데 준혁이가 믿을까? 그년 말만 믿는 애가. 그래서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언니, 혹시 그년 친정엄마 번호 알아? 친정엄마? 왜? 내가 수소문해 볼 게 있어. 순이는 무언가 계획이 있는 듯 했습니다. 일주일 후 순이가 순자를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언니 앉아봐. 할 말 있어. 뭔데 그래? 그년 이혼녀야. 순자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 이혼녀? 응. 준혁이랑 결혼하기 전에 한 번 결혼한 적 있어. 그것도 6개월 만에 이혼했대. 이유가 뭔지 알아? 뭔데? 남편 돈 빼돌리다 걸렸대. 남편이 이혼 소송 내서 쫓겨났어. 그래서 친정엄마가 급하게 준혁이 붙잡은 거야. 준혁이 집 있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니까 만만해 보였겠지. 순자는 현기증이 났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예진과 그녀의 친정 어머니가 짜고 친 것입니다. 이 나쁜 년들. 순자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순이야, 이제 어떻게 해야 해? 언니, 이제 준혁이한테 다 보여줘야 해. 그래도 정신 못 차리면 그때는 언니가 직접 손 써야 해.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에게 진실을 알려야 했습니다. 비록 아들이 상처받더라도 이대로 두면 아들 인생이 망하는 것입니다. 순자는 준혁이 퇴근할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오늘 밤 모든 것을 털어놓을 생각이었습니다. 저녁 8시 준혁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예지는 아직 퇴근 전이었습니다. 준혁아, 엄마 좀 보자. 왜 엄마? 무슨 일 있어? 앉아. 할 말 있어.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사진들을 하나씩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준혁은 어머니가 내미는 핸드폰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통장 사본, 대출 서류, 그리고 예진의 이혼 기록까지 모든 것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어디서 난 거야? 예진이 방에서 찾았어. 준혁아, 이게 다 사실이야. 준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이 떨려 핸드폰을 제대로 잡지도 못했습니다. 1억 2천만 원? 이게 무슨... 예진이 통장에 왜 이렇게 많은 돈이? 내 월급이야. 내가 번 돈을 그년이 빼돌린 거야. 순자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은 부글부글 끓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이 지경이 되도록 왜 몰랐을까? 어머니로서 자책감도 밀려왔습니다. 준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믿고 싶지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아니야, 엄마. 뭔가 오해가 있는 거야. 예진이가 그럴 리 없어. 준혁아, 여기 대출 서류 봐. 내 이름으로 5천만 원 대출 받은 거 너 알고 있었어? 대출? 나 대출 받은 적 없는데? 준혁은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분명히 자기 이름으로 된 대출 서류였습니다. 서명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이런 서류에 서명한 기억이 전혀 없었습니다. 엄마, 이건 내가 서명한 게 아닌데. 그럼 누가 했겠니? 내 도장, 내 신분증 다 그년이 갖고 있잖아. 준혁은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 같았습니다. 예진이 결혼 초기에 내가 가계부 관리하게 하며 통장과 도장을 가져갔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아내가 살림을 잘해주려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순진하게도. 그리고 이것도 봐. 순자는 예진의 이혼 기록을 보여줬습니다. 예진이가 전에 결혼한 적 있어. 6개월 만에 이혼당했대. 이유가 뭔지 알아? 남편 돈 빼돌리다 걸려서야. 뭐? 예진이가 이혼녀야? 준혁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예진은 결혼 전 자신이 처음 사귀는 남자라고 했습니다. 순진하게 그 말을 믿었던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믿기 싫겠지만 이게 현실이야. 그년이랑 그년 엄마가 처음부터 짜고 친 거야. 우리 집, 우리 재산 노리고 접근한 거라고. 순자는 베란다에서 엿들었던 예진의 통화 내용도 전부 말해줬습니다. 시어머니 방만 빼면 이 집 완전히 우리 거. 준혁이는 바보같이 내 말만 들어. 늙은이가 뭘 어쩌겠어. 그 말들을 듣는 준혁의 얼굴이 점점 일그러졌습니다. 진짜야? 예진이가 그런 말을 했어? 내가 직접 들었어. 준혁아, 엄마가 왜 거짓말을 하겠니? 준혁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눈앞에서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예진과의 연애, 결혼,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이 전부 거짓이었다니. 나한테 왜 이래? 내가 뭘 잘못했다고. 준혁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울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순자는 아들 옆에 앉아 등을 토닥였습니다. 화가 나면서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떻게 저 여자를 믿었냐고 야단치고 싶었지만 지금 그럴 때가 아니었습니다. 준혁아, 울지 마. 아직 늦지 않았어. 지금이라도 알았으니까. 엄마, 나 진짜 바보지? 엄마 뺨 맞는 것도 보고만 있고. 그건 지난 일이야. 이제부터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해. 준혁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나 어떻게 해야 해? 정리해야지. 전연하고. 순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제 아들이 눈을 떴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예진이 돌아온 것입니다. 어머, 뭐야? 왜 이렇게 분위기가 싸해? 예진은 거실에 앉아 있는 시어머니와 남편을 보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태연한 표정이었습니다. 준혁 씨, 나 오늘 피곤해서 밥 차리기 싫은데 배달시켜. 예진은 아무것도 모른 채 안방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준혁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예진아. 왜? 뭔데? 이거 뭐야? 준혁이 핸드폰 화면을 예진에게 들이밀었습니다. 통장 사본이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예진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금세 표정을 바꿨습니다. 이게 뭔데? 왜 내 물건 뒤져? 1억 2천만 원이 내 통장에 왜 있냐고. 그게 내 월급 모은 거야. 뭐가 문제야? 내 월급이 300이라며. 3년 동안 300 모아서 1억 2천이 돼? 예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야? 내 이름으로 대출받은 건? 그건 생활비가 모자라서. 생활비? 내가 매달 400씩 줬잖아. 어디다 쓴 건데? 준혁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예진은 궁지에 몰린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역공을 시작했습니다. 야, 박준혁. 지금 나한테 뭐라는 거야? 아내 의심해? 시어머니 말만 듣고. 예진이 버럭 소리쳤습니다. 저 늙은이가 무슨 말 했는지 모르겠지만 다 거짓말이야. 나 모함하려고 일부러 꾸민 거라고. 예진은 순자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고함쳤습니다. 당신 엄마가 나 싫어하는 거 알잖아. 처음부터 나 구박하고 맨날 트집 잡고 이젠 아예 쫓아내려고 이런 짓까지 하는 거야. 나한테 소리 지르지 마. 순자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가 전 남편 돈 빼돌리다 이혼당한 거 나 다 알아. 숨기지 마. 예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가장 숨기고 싶었던 과거가 들통난 것입니다. 어떻게 알았어? 예진은 더듬거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 반응이 모든 것을 증명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그래, 나 이혼한 적 있어. 그게 어때서? 과거잖아. 예진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게 어때서? 남편 돈 빼돌려서 쫓겨난 게 과거라서 괜찮아? 순자가 차갑게 되물었습니다. 그건 오해야. 전 남편이 나쁜 놈이었어. 나한테 손찌검하고 생활비도 안 줬다고. 거짓말 마. 내가 다 조사했어. 내가 돈 빼돌린 증거 있어서 이혼 판결 난 거야. 예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습니다. 야, 한혜진. 내가 진짜 그랬어? 준혁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분노가 억눌린 목소리였습니다. 준혁 씨, 들어봐. 그때는 사정이 있었어. 지금은 달라. 나 진짜 당신 사랑해. 예진이 준혁에게 다가가며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만지지 마. 준혁 씨, 3년 동안 날 속인 거잖아. 돈도 빼돌리고 대출까지 받아서.
내가 그렇게 만만해 보였어? 준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 돈은 우리 미래를 위해서. 닥쳐. 준혁이 버럭 소리쳤습니다. 예진은 움찔하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내가 우리 엄마 뺨 때렸을 때 나는 아무 말도 못했어. 왜 그랬는지 알아? 너 믿었으니까. 내가 성격이 급해서 실수한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지금 보니까 다 계산이었구나. 처음부터. 아니야, 진짜 아니야. 그만해.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준혁은 등을 돌렸습니다. 예진은 눈물을 글썽이며 매달렸습니다. 준혁 씨,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 진짜 잘할게. 기회? 내가 3년 동안 나한테 한 짓이 이건데? 엄마한테 한 짓이 뭔데 기회를 달라고? 준혁은 예진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엄마, 변호사 연락처 알아봐줘. 이혼 절차 알아볼게.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드디어 아들이 정신을 차린 것입니다.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뭐? 이혼? 야, 박준혁? 지금 장난해? 예진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장난 아니야. 진심이야. 이혼 안 해. 절대 안 해. 위자료 엄청 뜯어낼 거야. 예진이 발악했습니다. 하지만 순자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위자료? 내가 준혁이 돈 빼돌린 증거 다 있는데 무슨 위자료야. 오히려 우리가 내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판이야. 뭐? 예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1억 2천만 원 빼돌린 거, 5천만 원 대출 위조한 거 다 증거 있어. 법정 가면 누가 이길 것 같아? 순자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3년 동안 참고 또 참았던 것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진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벽에 기대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나 어떡해. 예진이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동정은 없었습니다. 자업자득이었습니다. 준혁은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그동안 고생했어. 내가 정신없이 살았다. 미안해. 순자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됐어. 이제라도 알았으니까. 그날 밤 예진은 안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준혁은 거실 소파에서 잠을 잤습니다. 순자는 오랜만에 마음 편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준혁은 변호사를 만나 이혼 절차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예진이 빼돌린 돈과 위조한 대출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취할 준비를 했습니다. 예진의 친정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사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우리 예진이가 뭘 잘못했다고 이혼이에요? 순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뭘 잘못했냐고요? 사돈 모르시진 않을 텐데. 둘이 짜고 친 거 다 알아요.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뭘 짜고 쳐요? 예진이가 전화로 한 말 다 들었어요. 시어머니 방만 빼면 이 집 완전히 우리 거. 준혁이는 바보같이 내 말만 들어. 기억나세요? 전화 너머에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예진의 친정어머니는 할 말을 잃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다음에 볼 건 법정에서예요. 순자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속이 시원했습니다. 이혼 절차가 시작되자 예진은 태도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예진이 순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을 펑펑 쏟으며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뭔 소리야? 3년 동안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잊은 거야? 제가 정신이 없었어요. 진짜 반성하고 있어요. 반성? 내 방에서 나온 증거들이 반성이야? 1억 넘게 빼돌리고 대출까지 위조하고
그게 반성이야? 예진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제발이요. 저 갈 데가 없어요. 친정에서도 날 안 받아줘요. 그게 내 알바야? 네가 뿌린 씨앗이야. 네가 걷어. 순자는 차갑게 등을 돌렸습니다. 예진의 울음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지만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준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진이 매달릴 때마다 외면했습니다. 준혁 씨, 제발 다시 생각해봐. 우리 3년이잖아. 그 시간이 아무것도 아니야? 그 3년 동안 넌 날 속였잖아. 그게 다야. 내가 잘못했어. 진짜 잘못했어. 앞으로 진짜 사람 다르게 살게. 제발 한 번만. 됐어. 그 말 이제 안 믿어. 준혁은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예전의 우유부단한 모습은 없었습니다. 변호사와의 상담 결과 예진에게 유리한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준혁 측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빼돌린 돈과 위조 대출 금액을 합치면 1억 7천만 원 정도 됩니다. 이 금액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변호사의 말에 예진은 혼비백산했습니다. 1억 7천? 나 그런 돈 없어요. 그건 저희가 알 바 아닙니다. 빼돌린 돈 돌려주시고 부족한 건 재산 압류나 급여 압류로 해결하면 됩니다. 예진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지금 통장에 남은 돈은 1억 2천이었지만 그것도 다 털리고 추가로 5천만 원을 더 갚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럴 수 없어. 이럴 수 없다고. 예진은 방에서 혼자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위로해주지 않았습니다. 친정 어머니에게 전화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냉담했습니다. 너 때문에 우리 집안 망신이야. 2번이나 똑같은 짓 해? 이번엔 나도 못 도와줘. 엄마, 됐어. 네가 알아서 해.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예진은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자기가 믿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친정 어머니마저 등을 돌린 것입니다. 며칠 후 준혁이 예진에게 통보했습니다. 다음 주까지 짐 싸서 나가. 뭐? 나보고 나가라고? 여기가 내 집이기도 한데. 내 집? 이 집 등기가 누구 이름인지 알아? 우리 엄마 이름이야. 예진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결혼 초기 이 집이 시어머니 명의라는 것을 알았지만 언젠가 자기 것이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그건 물 건너간 이야기였습니다. 그래도 나갈 데가 없다고. 그건 내 문제야. 우리 문제 아니야. 준혁은 차갑게 말하고 방을 나갔습니다. 예진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3년 전 이 집에 처음 들어왔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모든 게 완벽해 보였습니다. 순진한 남편, 혼자 사는 시어머니, 서울 한복판 32평 아파트. 조금만 잘 굴리면 다 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부 무너졌습니다. 돈도 잃고 남편도 잃고 심지어 친정에서도 버림받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아니, 내가 다 잘못했지. 예진은 처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순자는 베란다에서 커피를 마시며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오랜만에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가슴에 맺혔던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영식아, 나 이제 좀 살 것 같아. 순자는 하늘에 있는 남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예진이 짐을 싸서 나가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예진은 안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거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기다렸습니다. 준혁은 출근 준비를 하면서도 계속 안방 쪽을 쳐다봤습니다. 엄마, 나 출근해야 하는데. 가. 내가 지켜볼 테니까. 준혁은 고개를 끄덕이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기 전 잠시 멈춰 섰습니다. 엄마, 혹시 예진이가 무슨 짓 하면 바로 전화해. 걱정 마. 전현이 뭘 어쩌겠어. 준혁이 나가고 집안은 고요해졌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안방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똑똑 두드렸습니다. 예진아, 나와. 오늘이 마지막 날이야. 대답이 없었습니다. 순자는 한 번 더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 나올 거야? 그럼 내가 들어간다. 순자가 문을 열었습니다. 안방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옷가지들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고 캐리어가 반쯤 열린 채 구석에 놓여 있었습니다. 예진은 침대 위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는 것이 밤새 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아직도 짐 안 쌌어? 순자가 물었습니다. 예진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니. 뭐? 정말 갈 데가 없어요. 예진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평소에 당당하고 싸가지 없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건 내가 알 바 아니야. 네가 만든 상황이잖아. 알아요. 다 제 잘못인 거 알아요. 근데 진짜 갈 데가 없어요. 친정엄마도 전화 안 받아요. 친구들한테도 연락했는데 다 거절당했어요. 예진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3년 전에 내가 이 집에 처음 왔을 때 나는 진심으로 환영했어. 우리 준혁이가 좋은 사람 만났구나. 이제 내 할 일 다 했다 싶었어. 순자는 침대 앞에 서서 예진을 내려다봤습니다. 근데 넌 처음부터 우리를 속였잖아. 준혁이 돈 빼돌리고 나한테는 개무시하고 급기야 사람들 앞에서 내 뺨까지 때렸어. 그러고도 내가 널 봐줘야 해? 어머니, 제발. 나도 사람이야. 64년 살면서 그렇게 수치스러운 적 없었어. 내 평생 모욕이었어.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년 동안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명절날 친척들 다 모인 자리에서 뺨 맞고 아들은 내 편 안 들어주고 그날 밤에 얼마나 울었는지 알아? 남편 없이 혼자 늙어가는 것도 서러운데 며느리한테 그런 꼴 당하니까 죽고 싶었어. 예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나는 안 죽었어. 왜냐면 전현한테 지기 싫었거든. 저렇게 나쁜 년한테 내 인생 망치게 놔둘 수 없었어. 순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버텼어. 증거 모으고 준혁이 눈뜨게 하고 오늘 이날이 올 때까지. 순자는 다시 예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봐달라고 하지 마. 자격 없어. 예진은 침대에서 일어나 순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마를 바닥에 대고 절을 했습니다.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진심으로 잘못했습니다. 제가 인간이 아니었어요. 어머니한테 한 짓, 준혁 씨한테 한 짓, 다 제가 미쳤던 거예요. 예진의 울음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순자는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이제 와서 그래봤자 소용없어. 알아요. 알아요. 용서 안 해주셔도 돼요. 그냥 제가 얼마나 후회하는지만 알아주세요. 예진은 계속 울었습니다. 순자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짐 싸. 오후 3시까지 안 나가면 경찰 부른다. 순자는 그 말을 남기고 방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예진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거실로 돌아온 순자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후련하면서도 씁쓸했습니다. 예진이 처음부터 착한 며느리였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왜 사람들은 돈 때문에 이렇게 변하는 걸까? 오후 1시가 되자 예진이 안방에서 나왔습니다.
캐리어 하나와 큰 가방 2개가 전부였습니다. 3년 동안 이 집에서 살았는데 가져가는 것은 그것뿐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준혁의 돈으로 산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진은 현관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죄송했습니다. 예진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묵묵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다음 생에는 제대로 된 사람으로 태어날게요. 예진은 그 말을 남기고 문을 열었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쿵, 문이 닫혔습니다. 순자는 창문으로 가서 아파트 입구를 내려다봤습니다. 잠시 후 예진이 캐리어를 끌고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터벅터벅 힘없이 걸어가는 뒷모습이었습니다. 그래, 가라. 다시는 얼굴 보지 말자. 순자는 중얼거렸습니다. 예진의 모습이 점점 작아지더니 결국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순자는 휴대폰을 들어 준혁에게 전화했습니다. 준혁아, 나갔어. 진짜? 아무 문제 없었어? 응. 조용히 나갔어. 엄마 고생했어. 퇴근하고 맛있는 거 사갈게. 그래. 전화를 끊고 순자는 소파에 깊이 앉았습니다. 3년이었습니다. 3년 동안의 악몽이 드디어 끝난 것입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집 안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진이 있을 때는 항상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뭘 해도 눈치를 봐야 했고 말 한마디도 조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순자는 자기 집에서 편하게 숨 쉴 수 있었습니다. 엄마, 밥 먹어. 준혁이 저녁상을 차려왔습니다. 예진이 나간 후로 준혁은 퇴근하면 직접 밥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서툴지만 정성이 담긴 음식이었습니다. 야, 네가 밥을 해? 내가 할게. 아니야. 엄마가 3년 동안 고생했잖아. 이제 내가 좀 해야지. 준혁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순자는 아들의 달라진 모습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우리 준혁이 언제 이렇게 컸어? 엄마, 나 35이야. 원래 컸어. 그래도 내 눈에는 아직 애기야. 둘은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이런 평화로운 저녁이 얼마만인지 몰랐습니다. 식사 후 준혁이 설거지를 하고 순자는 거실에서 TV를 봤습니다. 예전에는 TV 보는 것도 예진 눈치 봐야 했습니다. 시끄러워요. 채널 돌려요 하며 잔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마음껏 볼 수 있었습니다. 엄마, 커피 탈까? 그래. 준혁이 커피를 타서 옆에 앉았습니다. 둘은 나란히 앉아 TV를 봤습니다. 아무 말 없이도 편안한 시간이었습니다. 엄마, 응? 나 정말 미안해. 준혁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순자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뭐가? 3년 동안 엄마한테 너무 못했잖아. 예진이 편만 들고 엄마 말은 무시하고 심지어 뺨 맞는 것도 보고만 있었잖아.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때 내가 한마디만 했어도 엄마가 그렇게까지 힘들진 않았을 텐데 아들이라는 놈이 아무것도 못하고. 됐어. 순자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난 일이야. 이제 알았으니까 됐어.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면 내가 너무 한심해. 한심하긴. 그년한테 속은 거지 뭐. 나도 처음엔 속았잖아. 순자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이야. 넌 이제 눈 떴고 그녀는 쫓아냈고 우리 앞으로 잘 살면 돼. 준혁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엄마 말이 맞아. 앞으로 잘 살자. 그날 밤 순자는 오랜만에 남편 영식이의 영정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초를 켜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영식아, 나 이제 좀 살 것 같아. 준혁이가 많이 컸어. 그리고 그녀는 드디어 쫓아냈어. 영정 속 남편은 여전히 온화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당신 없이 혼자 버티느라 힘들었어. 근데 이제 괜찮아. 준혁이가 내 편이니까. 순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안도와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며칠 후 동생 순이가 집에 놀러 왔습니다. 언니, 집 분위기 완전 달라졌네. 밝아졌어. 그년 나가니까 공기가 달라. 키읔 맞아. 근데 그년 지금 어떻게 됐대? 몰라. 알고 싶지도 않아. 순자는 관심 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이미 알아본 게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내가 좀 수소문해 봤는데 고시원 들어갔대. 고시원? 응. 친정에서도 안 받아주고 갈 데가 없으니까. 지금 편의점 알바하면서 손해배상금 갚고 있대. 순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고시원이라. 그래도 불쌍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자업자득이지 뭐. 맞아. 언니한테 한 짓 생각하면 싸다 싸. 순이가 맞장구 쳤습니다. 근데 언니 진짜 대단해. 혼자서 그 증거 다 모으고 준혁이 눈까지 뜨게 하고 나 같으면 못했을 거야. 뭘 대단해. 살려고 발버둥 친 거지. 순자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뿌듯했습니다. 3년 동안 당하기만 했던 자신이 끝내 이겼다는 사실이. 언니, 앞으로 뭐 하고 싶어? 순이가 물었습니다. 순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글쎄,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TV 보고, 준혁이랑 저녁 먹고, 그런 소소한 일상이 제일 좋아. 그래, 언니. 그렇게 살아. 행복하게. 순이가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준혁이 퇴근했습니다. 손에 케이크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엄마, 이모, 케이크 사왔어. 웬 케이크야? 그냥. 오늘 우리 가족세 출발 기념으로. 준혁은 케이크를 테이블에 올렸습니다. 위에는 행복하자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야, 이 녀석이. 순자는 웃으며 아들의 등을 쳤습니다. 준혁도 순이도 웃었습니다. 거실에 웃음소리가 가득 찼습니다. 순자는 케이크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3년 동안 정말 힘들었습니다. 며느리한테 무시당하고 뺨 맞고 쫓겨날 뻔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버텼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있는 것입니다. 아들과 함께 평화로운 저녁을 보내는 이 순간이. 자, 촛불 끄자. 엄마가 소원 빌어. 준혁이 촛불을 켰습니다. 순자는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평화롭게만 살게 해주세요. 후, 촛불을 불었습니다. 박수 소리와 함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순자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복수는 상대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행복해지는 것이라는 것을. 예지는 쫓겨났고 자신은 여기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이것이 진정한 승리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3년 동안 며느리한테 무시당하고 친척들 앞에서 뺨까지 맞았던 순자 씨.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증거를 모으고 아들의 눈을 뜨게 하고 결국 그 며느리를 내쫓았죠. 시어머니 주제에 감이라고 큰 소리치던 예지는 결국 고시원에서 손해배상금 갚으며 살고 있다고 합니다. 진짜 복수는 상대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행복해지는 거라고 하죠. 순자 씨는 이제 아들과 함께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지금 힘든 상황에 계시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버티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